태수는 홀로 아들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민호야, 아빠가 또 왔다. 내가 떠난 후 하루하루가 지옥 같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차가운 봉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키던 순간 저 멀리서 이상한 광경이 보였다. 장태수의 놀라운 반전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클릭,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올려주신다면 좀 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장태수는 검은색 벤츠에서 내려 묘지로 향했다. 3년 전 실종된 아들 민호의 기일이었다.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 박서형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태수는 홀로 아들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민호야, 아빠가 또 왔다. 내가 떠난 후 하루하루가 지옥 같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차가운 봉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키던 순간 저 멀리서 이상한 광경이 보였다. 두 아이가 비닐봉지를 묘비 앞에 놓고 황급히 도망치고 있었다. 야, 거기서! 태수가 소리쳤다. 남자아이 서진은 여동생 서아의 손을 꼭 잡고 뛰었지만 태수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태수의 차가운 목소리에 두 아이는 고개를 숙였다. 서진의 옷은 해져 있었고 서아의 신발은 너무 작아 보였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수는 비닐봉지를 열어봤다. 안에는 시든 국화 몇 송이와 작은 과자 한 봉지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뭐냐? 태수가 물었다. 오늘 특별한 날 같아서요. 여기 계신 분께 드리고 싶었어요. 서아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태수는 아이들의 눈빛에서 뭔가 익숙한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묘지 관리인이 다가왔다. 회장님, 이 아이들을 아십니까? 관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처음 본다. 태수가 대답했다. 관리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남매는 몇 달 전부터 이 묘지에 자주 와요. 처음엔 쫓아내려 했는데 너무 불쌍해서요. 태수는 아이들을 바라봤다. 부모는 어디 있느냐? 서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는 연락이 안 돼요. 아빠는 실종됐어요. 그럼 어디서 사느냐? 작은 방에서 둘이 살아요. 서아가 대답했다. 관리인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 아이들 며칠씩 굶는 날도 있다던데요. 동네 사람들이 가끔 밥을 주지만 형편이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태수는 묘비 앞에 놓인 꽃과 과자를 다시 봤다. 너희가 이걸 왜 여기 뒀느냐? 서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희 아빠가 그랬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남을 도와야 한다고요. 아까워하지 말고 나누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태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까워하지 말고 나누라고. 그건 아들 민호가 평생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다. 태수의 손이 떨렸다. 내 아빠가 그런 말을 했다고? 내 아빠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수는 무릎이 꺾이며 묘비를 붙잡았다. 민호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일으켜 세웠다.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 박현우요. 서진이 대답했다. 태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언제 실종됐느냐? 3년 전이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돌아오셨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3년 전, 민호가 사라진 그때였다. 태수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너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착한 사람이었어요. 서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태수는 비닐봉지 안에 과자를 다시 봤다. 저렴한 과자였지만 아이들에게는 귀한 것이었을 터였다.
왜 여기 이 묘지에 자주 오느냐? 서진이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요. 아빠가 여기 계신 분이 우릴 지켜줄 거라고 했거든요. 뭐라고? 태수의 목소리가 커졌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어요. 힘들 때 이곳에 가면 좋은 분이 지켜줄 거라고요. 서진이 말했다. 태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민호의 묘지를 박현우라는 남자가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너희 집이 어디냐? 태수가 물었다. 저희 따라오실 건가요? 서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가보자. 태수는 아이들을 따라 묘지를 나섰다. 관리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태수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박현우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아이들이 사는 곳은 허름한 달동네 끝자락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다. 계단을 올라가자 깨진 유리창과 벗겨진 페인트가 보였다. 여기서 사느냐? 태수가 물었다. 내 월세가 싸요. 서진이 대답하며 녹슨 문을 열었다. 방 안은 더 충격적이었다. 난방도 안 되는 작은 방에 이불 2개가 전부였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다. 태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때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한 남자의 사진이었다. 태수는 그 사진 앞에서 얼어붙었다. 사진 속 남자는 민호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아니 똑같았다. 이 사람이 누구냐?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 아빠 박현우예요. 서진이 대답했다. 태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민호의 눈빛, 민호의 미소. 하지만 이름은 박현우. 그 순간 액자 뒤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태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흐릿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호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태수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다. 민호. 그 이름. 이 글씨가 뭐냐?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몰라요. 아빠 물건에서 나온 거예요. 서진이 대답했다. 태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박현우, 민호, 3년 전 사고.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3년 전 민호 사고 기록 다시 찾아봐. 박현우라는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3일 후 태수는 비서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다. 회장님 박현우는 3년 전 도련님 사고 당시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태수의 손이 떨렸다. 뭐라고? 당시 경찰 기록에 따르면 박현우는 사고 현장 근처를 지나가다 도련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구조를 시도하다가 2차 사고로 크게 다쳤고요. 비서가 서류를 건넸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얼마 후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그를 찾지 못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태수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넘겼다. 박현우의 마지막 병원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환자는 극심한 죄책감을 호소함. 자신 때문에 민호 씨가 죽었다고 반복적으로 말함. 태수는 눈을 감았다. 박현우는 민호를 구하려다 다쳤고 그 죄책감에 사라진 것이었다. 아이들은요? 박현우의 아내는 1년 전 행방불명됐습니다. 아이들만 남겨진 채로요. 태수는 주먹을 쥐었다. 민호를 구하려 했던 남자의 아이들이 굶주리며 살고 있다니. 더 알아본 게 있나? 박현우는 사고 전까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도련님과 같은 회사 건물에서 일했다는 겁니다. 태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같은 건물. 혹시 민호가 박현우를 알았던 걸까? 회장님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 아이들의 호적을 보니 출생신고가 박현우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시기가 애매합니다.
마치 급하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태수는 다시 아이들을 찾아갔다. 두 남매는 여전히 추운 방에서 떨고 있었다. 배고프지 않으냐? 태수가 물었다. 서진과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수는 아이들을 데리고 따뜻한 식당으로 갔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음식들 앞에서 망설였다. 많이 먹어라. 태수가 말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고 서아는 눈물을 흘렸다. 왜 우느냐? 너무 맛있어요. 오래간만에 따뜻한 밥이에요. 서아가 울먹였다. 태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친 후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또 올 수 있어요? 태수는 오래 묵은 슬픔이 터져 나오는 걸 느꼈다. 그래. 아니, 오늘부터는 매일 올게. 정말요? 서진의 눈이 커졌다. 그래, 아저씨가 너희를 돌봐주마. 태수가 말했다. 두 아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태수는 그 미소 속에서 민호를 봤다. 민호도 저렇게 웃었었다. 아저씨 우리 아빠 아세요? 서진이 갑자기 물었다. 왜 그러느냐? 아저씨 눈빛이 아빠 생각할 때랑 같아요.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준 후 태수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민호야, 아빠가 늦었구나.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사람의 아이들을 이제라도 내가 지킬게. 태수는 결심했다. 이 아이들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태수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다. 그런데 거실에 누군가 서 있었다. 3년 만에 보는 며느리 박서현이었다. 어떻게 여기를? 태수가 놀라 물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을 데려오셨나요? 태수는 온몸이 굳었다. 무슨 소리냐? 서진이와 서아요. 아버님이 만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서연이 무릎을 꿇었다. 그 아이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태수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님의 친손자들입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뭐라고? 민호가 죽기 전 박현우에게 아이들을 맡겼어요. 회사 비리를 폭로하려다 위협을 받았거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제게 말했어요.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 숨기고 일이 끝나면 데리러 오겠다고요. 태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박현우는 민호의 절친이었어요. 민호가 유일하게 믿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왜? 사고가 났어요. 민호를 구하려던 현우도 크게 다쳤고요. 현우는 자신 때문에 민호가 죽었다며 죄책감에 실종됐어요. 서연이 흐느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박현우 명의로 출생신고까지 바꿨어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고요.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을 일으켰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두려웠어요. 아이들마저 위험해질까 봐요. 그래서 멀리서만 지켜봤어요. 서연이 울었다. 태수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외쳤다. 민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내 아이들을 이제라도 내가 지킬게. 다음 날 태수는 서진과 서아를 데리러 갔다. 할아버지? 서진이 태수를 보며 물었다. 그래, 내가 내 할아버지다. 태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아버지요? 서아가 되물었다. 너희 아빠는 장민호였단다. 내 아들이지. 태수가 두 아이를 끌어안았다. 서진과 서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진짜 가족이 있었어요? 그래, 있었단다. 할아버지가 늦게 찾아서 미안하구나. 태수는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왔다. 서연도 함께였다. 3년 만에 태수의 집에 따뜻한 밥 냄새가 퍼졌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진이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 아빠는 누구보다 착한 사람이었단다. 아까워하지 말고 나누라는 게 입버릇이었지. 태수가 미소 지었다.
아빠가 우리한테도 그렇게 가르쳤대요. 서아가 말했다. 그래, 내 아빠의 마음이 너희에게 남아있구나. 식사 후 아이들은 민호의 방에서 잠들었다. 태수는 민호의 묘지를 찾아갔다. 묘비 앞에는 아이들이 쓴 편지가 놓여 있었다. 아빠 이제 안 무서워요. 우리 곁에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할아버지가 우릴 지켜주신대요. 아빠 사랑해요. 태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민호야, 아빠가 내 아이들 잘 키울게. 내가 못다한 사랑을 아빠가 대신 줄게.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태수의 가슴은 따뜻했다. 잃어버렸던 가족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한 달이 지났다. 태수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서진과 서아의 방에는 새 침대와 책상이 놓였고 옷장에는 새 옷들이 가득했다. 할아버지 학교 다녀올게요. 서진이 새 교복을 입고 현관으로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호칭이었다. 태수는 가슴이 먹먹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밤에는 악몽을 꾸고 식사 때는 음식을 남길까봐 불안해했다. 천천히 먹어도 된다. 태수가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음식이 모자라지 않아? 서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는 내 집이야. 음식은 언제든 있단다. 태수가 말했다. 서연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다. 3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시댁 생활. 그녀도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서연아. 태수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네 아버님. 그동안 혼자 힘들었지?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들을 지키느라 정말 고생했구나.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아니다. 내가 가장 용감했어. 민호가 너를 선택한 이유를 이제 알겠구나. 태수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날 저녁 태수는 비서를 불렀다. 박현우를 찾아봐. 살아있든 죽었든 반드시 찾아야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일주일 후 서진의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할아버지가 오셨습니까? 서진이가 학교에서 싸웠습니다. 태수는 급히 학교로 달려갔다. 교무실에서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 태수가 물었다. 친구가 저희 아빠가 죄인이라고 했어요. 서진이 울먹였다. 태수는 무릎을 꿇고 서진과 눈높이를 맞췄다. 내 아빠는 영웅이었단다. 남을 구하려다 돌아가신 거야. 정말요? 그래. 할아버지가 보장한다. 내 아빠 장민호는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어. 서진은 처음으로 태수를 꼭 껴안았다. 할아버지. 목이 메었다. 6개월이 흘렀다. 민호의 제사날이 돌아왔다. 태수의 집 거실에는 제사상이 차려졌다. 서진과 서아는 한복을 입고 서연을 도와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할아버지 아빠 사진이에요? 서아가 제사상 위 민호의 영정을 보며 물었다. 그래, 내 아빠란다. 태수가 대답했다. 우리 아빠 정말 잘생겼다. 서진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온 가족이 함께 절을 올렸다. 태수는 아들의 영정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민호야, 내 아이들 잘 크고 있다. 아빠가 책임지고 키울게. 제사가 끝난 후 태수는 아이들을 거실로 불렀다. 너희 아빠 이야기를 해줄까? 네. 두 아이가 눈을 반짝였다. 내 아빠는 어릴 때부터 나누는 걸 좋아했단다. 자기 것을 아까워하는 법이 없었지. 태수가 말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렇게 가르쳤나 봐요. 서진이 말했다. 맞아. 내 아빠의 마음이 너희 안에 살아있구나. 태수는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꺼내 보여줬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사진을 들여다봤다. 그때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회장님 박현우를 찾았습니다.
태수는 숨이 멎었다. 어디 있나? 지방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 태수는 아이들과 함께 박현우를 찾아갔다. 휠체어에 앉은 박현우는 아이들을 보자 눈물을 흘렸다. 서진아, 서아야, 현우 아저씨. 아이들이 달려가 그를 껴안았다. 미안하다 아이들아. 아저씨가 너희를 지키지 못했구나. 박현우가 흐느꼈다. 태수가 박현우 앞에 섰다. 고맙습니다. 제 아들을 구하려 하셨고 아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민호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박현우가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손주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태수가 깊이 절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아가 태수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태수는 눈물을 흘렸다. 집에 도착하자 서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따뜻한 밥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태수는 거실에 앉아 이 모든 것을 바라봤다. 3년 만에 되찾은 가족. 민호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것들. 민호야 아빠가 내 목까지 살게. 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할게.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진이 말했다. 할아버지 저 나중에 크면 할아버지처럼 착한 사람 될 거예요. 나도. 서아가 손을 들었다. 태수는 두 손주를 끌어안았다. 잃어버렸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지금부터 만들어갈 시간이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